첫 번째, 우리 무인기 얘기 좀 다시 해볼까 싶어요. 네, 무인기 이야기 아까도 뭐 많이 다뤄주시기는 했는데 네. 북한 인권 현인그룹 이야기까지 해서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스스로 자백한 언론사에 가서 자백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진짜 같다고. 신기해요.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로 가야지 왜 채널A로 가냐. 네. 그것조차도 너무 극우 세력의 한 계획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세종대 13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꾸준히 보수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학번이면 저보다 한 살 많은 거거든요.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잘못되게 컸는가 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극우단체 활동을 한 것만이 아니라 이 한국대학생 포럼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8년에는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경제원이라고 굉장히 노골적인 극우 활동을 하고 이승만 찬양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죠. 저는 뭐 상 하나만 받은 줄 알았더니 이전에도 몇 번 응모를 해가지고 시도 쓰고 뭐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시면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 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로 네, 논란이 위안부를 일으킨데. 이른바 매춘부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친일 매국노이죠. 이 사람이 진행하는 방송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우 네트워크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완전 키워진 청년이라는 사람이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극우 시위 한번 나가고 그냥 윤어게인 한번 외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재영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키워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오종택이 북한 관련한 언론 매체 2곳을 운영을 하고 정보사회 지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사가 이 언론 매체를 공작의 그 기관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증언이 그냥 하나 나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보사 내부 증언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실제 함께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무인기를 뭐 침투시켰거나 언론의 가짜 공작 기관으로 활용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군의 필요에 의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그 정보를 군에 제공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군과 이 대통령실, 정보기관, 민간이 하나로 다 얽혀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게 드러났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이 시기에 날렸을까? 사실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안규백 장관도 사실은 새로 나왔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하면 안 날려야 되는 건데 여전히 이게 지금 계속 공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군부의 내란 세력이 아무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도발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네. 믿을 만한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이 이걸 용납해주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대북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뭘 믿고 군부가 나서냐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의 뒷배는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요 얘기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무인기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도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름이 김충신인데 도대체 어디에 충직하게 미국의 충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충신, 내란 세력의 충신, 네. 윤석열의 충신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사람이 그 무인기 업체를 만들어서 대북 전문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인기 제작 업체에 대북 전문 이사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특이한 지점이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에서 활용되는 무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의 침투력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인기 제작사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 거냐.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실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드론전 펼쳐가지고 굉장히 뭐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행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여인형에서 얘기한 그 수첩에서 나온 저강도 드론 분쟁이 일상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구상을 똑같이 하고 이 제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업체가 9월 1일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달에 22일에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무인기에 의해서 뭐 용산 상공이 다 뚫렸다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이후에 드론사 만들어지고 이 민간 단체도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드론 작전사에 필요한 여러 작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민간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었던 네, 요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드론 작전사가 실제 무인기를 침투시킬 때 혼란을 주려면 민간에서도 같이 날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차원에서도 활용됐을 가능성이 그게 아까 박선원 의원 얘기한 그 부분인 그쵸, 거죠? 그쵸. 네. 앞에서. 그리고 실제 뭐 세종대 무슨 센터에서 돈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 지원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넘겨주시면은 이 김충신이 활동했던 단체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 팀장, 뭐 대북 전담 매니저 이런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북한 인권 세미나도 뭐 벌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손절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 운영진들이 저 사람 우리랑 상관없다.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워. 의심스럽죠. 네. 우리는 뭐 무인기 침투시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위 해제를 시켰다느니 막 네. 공지를 띄워놨습니다. 김충신이라는 이 사람이 좀 더 핵심인가 봐요. 이 사람 살리려고 오종택이도 튀어나온 거 보면은 뭔가 네, 더 열심히 맞습니다. 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좀 넘겨주시면요.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김충신이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그 북한 팀장인가 뭔가로 있으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났을 때 글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근데 한반도 그 청년 미래 포럼 사이트에서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클릭이 안 돼요. 아마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배너에는 뜨는데 클릭이 안 돼요? 네. 오. 근데 다른 사이트에 기고한 글이 남아 있어가지고 와. 가져온 겁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구 네. 위원장님.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네. 나약한 자작극. 어. 평양 무인기 소동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의 자작극이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면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아니냐.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무인기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건국 정신에 부합한다.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 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범행의 지금 자백과 그렇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충신이 내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겠어. 내가 민간 영역에서 이런 일을 더 벌이겠어. 이걸 시인한 글을 썼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그렇다고 해도 북한법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우리 헌법 법도 안 3조 그렇죠. 헌법 3조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국가와 국가가 있는데 왜 네. 영토 조항을 이렇게 그렇죠, 놔둬가지고 그렇죠. 네. 이놈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김충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인기 침투 작전에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역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는 곳이 그 아까 오종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북한 관련한 언론 매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곳 매체에 집중적으로 또 기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도 겹치는 거죠. 그리고 정체모를 북한 관련한 언론사들에서도 겹치죠.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도 겹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다 수사해서 이들의 연결고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사를 진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가 또 고민이잖아요. 이게 외환 부분이랑 또 미국이 이제 배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딱 멈춰버리는 게 또 네. 아쉬운 지금 또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무인기 침투한 민간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고 네. 이거 전쟁 시행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미국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들이 미국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드러난 정황들만 좀 하나 살펴보면요. 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충신 씨가 또 2023년에 어. 이 사람의 핵심 그러니까요. 인물인 것 네. 같긴 핵심이네. 해요. 네. 네,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해가지고 북한의 위성 인터넷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네. 이란 시위를 부추기는데 활용됐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같은 아이디어를 북한에 또 활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2023년 김충신 씨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2016년에 박근혜 정권 시기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되어 있는 그 설립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을 보면은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만들었고 네.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송상현이라고 하는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라가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버트 킹 같은 사람 한번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금지시키는 법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정부와 마찰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야.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등장해가지고 이를 딴지를 막았던 거는, 네. 반복적인 인사인 거죠. 네. 그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면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참여한 이 송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은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나가려면 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쵸. 이걸 책임지고 만들어준 사람이 송상현입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 커넥션이 장난 아닌 거죠, 지금. 어. 송상현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을 모은 거죠. 네. 근데 이전에 미국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낙점했다 이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 CIA 뭐 수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 FBI 국장을 만났다는 것도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미국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었다는 사실이 이 북한 인권 현인그룹과의 커넥션에서도 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충식을 무인기 제작 김충신? 김충 네. 김충식 김충식 다른 사람이죠. 네, 윤석열의 충신. 김충신을 무인기 제작 업체에 만들어서 넣어놓고 거기서 옷 뭐죠? 오종식? 오종택. 오종택이랑 같이 무인기를 걔 보내는 대북 공작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야 이거 그리고 대단하네요. 드러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드러나지 않아 그 김태호 같은 사람들 네, 네,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실제 이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문재인 정부 때 잠시 활동이 이렇게 주춤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해요. 또 화면 한 번만 넘기고 띄워주시면요. 그 2023년에 현인그룹 주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축사를 그렇네요. 합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용호 통일부 장관, 석동영도 갔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북한 인권 현인그룹 김충신 그리고 김태호 이 커넥션이 더 그러니까. 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모스탄도 와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도 되겠네요. 네, 윤어게인과 이 미국 극우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까 우리 그 김재영 PD님께서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 탈북자 단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미국 국무부 산하에 네. NED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 기금 그렇죠. 진흥재단 여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탈북자 단체를 앞세워서 이런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민간에서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이 활동에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손에 뻗치고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좀 군사적인 도움을 네. 실제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김태호 HID까지 가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첩 보면 김충식이 그 군사분계선 인근 땅을 막 엄청 사놨대잖아.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연결이 막 되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내란과 외환 왜 그리고 웃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아, 왜 웃어요? 아니, 김충식하고는 김충신 이름 말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HID 아니면 아. 거기까지 막 갈 수도 아, 있잖아. 생각이. 그죠, 그죠. 네, 그런 연결고리가 무리했습니까? 분명 있을 수 아, 있다고 저는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네. 계속 북한과의 전면적인 군사 대결은 부담스러워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직접 충돌은 피해보려고 하는데 네. 주한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대리전을 계속 꿈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저강도 드론 전쟁의 일상화인데 네. 이게 지금도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충신이 이렇게 날렸는데 다 들키고 네. 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서고 있고 네. 또 국민들도 바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이거 미국이 봐준 거 아니냐. 미국이 레이더 있는데 왜 못 보냐. 그쵸. 이거 못 보면 무능이고. 그쵸. 그럼 미군이 있을 이유 없고. 그렇죠. 안유백 장관이 뭐 점으로 된 레이더는 포착을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무능이죠. 안규백 장관은 조금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니 점으로 보이면 보인 거잖아요. 왜 못 잡아? 아니 그리고 그 출발지가 그냥 뭐 예사로운 데서 출발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민간인 통제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그 점들이 막 이동을 수십 대씩 하는데 왜 못 잡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옛날엔 잡자고 하면은 야 저거 빨갱이 저거 반북 세력 뭐 친북 세력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왜냐하면 실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맞아. 윤석열이 큰일했어. 네. 북한이 인내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의 인내만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북한이 또 그걸 공개를 했잖아요. 2번 날린 건데 지금 한 번 봐줬고 이번에 한 번 또 공개한다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상세해요. 뭐 야. 항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 경로. 네. 네.